예, 안녕하세요. 미래학교 고전학당 제3강 시작하겠습니다. 춘성육이 원문으로 보자면 첫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오늘은 춘성육이의 첫째 날 기록을 중심으로 고전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20년 역사를 가진 어, 청소년, 시민들이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 미래학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정윤입니다. 예, 현재 미래학교에서는 기관 단체 유튜브 채널로 미래학교 TV, 한국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단 TV, 그리고 한국역사인문교육원 해서 총 3개의 기관 단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제별로는 한국사, 한자, 전통놀이, 궁궐박물관 해서 총 4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미래학교에서는 2022년 후반기부터 고전학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전학당 제2차 과목은 한양풍경입니다. 한양풍경에서도 여러 17세기에서 18세기 한양의 풍속과 경관 등을 노래한 시나 산문 등을 주제로 해서 고전학당을 지금 운영 중인데 제2차 교육 과목의 첫 번째 주제는 유독공이 지은 춘성유기입니다. 그래서 제1강, 2강에서는 17세기, 18세기 한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양을 노래한 시나 산문 등을 소개했고, 이제 제3공으로는, 3강으로는 춘성유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춘성유기는 유독공의 짧은 산문인데, 그의 문집인 영재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춘성유기는 영재집의 제15권 잡저 편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춘성유기는 총 5면에 이르는 아주 짧은 산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복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복궁은 고종임금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중건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경복궁 모습과 조선 후기의 임진왜란으로 불이 타서 사라진 경복궁에 대한 어, 모습을 그나마 볼 수 있는 그런 산문집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3강부터 총 1면, 2면, 3면, 4면, 5면을 날짜별로 해서 해석하고 의미 등을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춘성유기에는 총 3명의 답사객이 등장을 합니다. 연암 박지원, 그 다음에 청장관 이덕무, 그 다음에 영재 유득공 이렇게 해서 3명이 새해가 돼서 3월 3일 삼진날에 서울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3명이 답사에 동행을 하고 그리고 어, 여기에 등장 인물로는 어, 그 서상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북학파의 일원으로 박지원 밑에서 이덕무라든지 유독공과 박재거와 아주 교분을 많이 나눴던 서화 골동품 감식가입니다. 어, 여기 서상수는 이 탑골공원에 가면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 그때는 이 지역을 뭐 탑동, 탑골이라도 부르고 또는 이곳에서 그런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이 모였다 그래서 백탑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학파를 백탑파라도 부르는 이유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백탑이 있기 때문이었고요. 윤생은 여기 한번 등장하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를 지금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씨성을 가진 생원을 줄여서 윤생이라도 하고 또는 윤씨성을 가진 학생, 그러니까 박지원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박지원의 여러 소설 중에 이생, 윤생과 같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생과 이생이라는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죠. 참 쉽지 않은 이름이죠. 그래서 학생을 줄여서 윤생, 이시성을 가진 학생은 이생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역사 인물로서 윤생은 있는데 조선 전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후기에 윤생이라는 역사 인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춘성유기에 등장하는 윤생은 아마 윤시성을 가진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당대의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춘성유기에 위장소에 4일째 되면 위장소에 들르는데 거기 현판에 바로 호음 정사룡의 시가 있었죠. 대략 조선 중기 문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때 돌아가서 그때 이제 원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춘성유기에는 연암 박지원, 청장관 이덕무, 영재 유독공 세 명이 답사에 나섰고 뒤를 따른 윤생과 그리고 유독공이 이 서상수의 집에 가서 하루 취식을 했던 그 근거가 있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서상수 그리고 당대 사람은 아니지만 호음 정사령 해서 총 6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춘성유기는 총 4일간의 답사를 산문으로 엮은 겁니다. 그래서 1일차에는 삼청동 들어가서 지금 여기 지도에 있는 경복궁 뒤쪽이죠. 오늘날 청와대가 있는 곳 그쪽에 가서 삼청동, 삼청동천, 뭐 창문석교, 삼청전 예터 등을 답사하면서 남긴 기록이고 2일차는 남산에 올라가서 주변의 산세를 보는 광경을 산문으로 옮긴 겁니다. 3일차에는 오늘날 경희궁 부근에 있는 봉상시에 올라가서 육주의 노각이라든지 삼청동천과 백운동천을 보고 또는 멀리 경행방에 있는 백탑, 오늘날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죠. 그리고 더 멀리 동대문, 낙산을 바라보고 남긴 글들이 3일차 춘성유기고요. 4일차는 이제 경복궁 예터와 영재교, 그다음에 근정전, 경회로 등을 답사하면서 남긴 산문입니다. 그래서 총 4일에 걸친 답사 기록이 바로 춘성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성유기에 나오는 이런 여러 답사지의 성물이나 명승이나 경관 등은 현재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재계 철록이라든지 근정전의 석견이라든지 간이대와 품계석 그리고 경회로 석주 등은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성유기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러서 고전 학당 속에 녹여서 여러분들께 풀어서 들려줄 예정입니다. 자, 첫날의 기록입니다. 삼청동에 들어가다인데요. 여기 잡저에 원문이 있습니다. 경인년 3월 3일에 연암 청장 입 삼청동 연암과 청장관과 더불어서 삼청동에 들어갔다. 그래서 창문석교를 건너서 삼청전 예터를 찾아갔고 거기에 묵힌 텃밭 이미 이제 그 농사를 짓지 않아서 폐전이 된 거죠. 거기에 백초지 소출 수많은 풀들이 나고 있었다. 반이좌 녹즙 여무이 그래서 반이좌라는 것은 만약에 이 사람을 주체로 한다면 깔고 앉아서 숱한 풀들 쫙 깔고 앉았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풀을 주제로 한다면 풀이 쭉 펼쳐져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뜻도 되고요. 반을 무더기로 보면 됩니다. 여기저곳, 이곳저곳에 풀들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녹즙, 그죠? 푸른 녹즙이 옷을 물들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문을 보고 이걸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독공이 경인년에 들어갔는데 이 경인년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여러 경인년이 있습니다. 1710년도 있고 1830년. 그러나 유독공은 이 중간에 1830년 이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1710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1770년 경인년이 유독공이 춘성 유기를 했던
그 시기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인년은 영조 46년 1770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간 연암과 청정관은 누구냐? 연암은 박지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박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 네이버 백과사전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다. 당시 서울에 살고 있는 경화사족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 경화사족을 대표하는 인물들 하면 이제 뭐 연암 박지원도 있고 또 한 사람으로서는 추사 김정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암과 함께 이 유득공의 스승격인 연암 그리고 버신 청장관 이덕무. 그래서 이덕무는 뒷부분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암 박지원과 청장관 이덕무와 동행을 해서 춘성 6일을 하게 됩니다. 자, 삼청동은 여기 경복궁에 보면 신무문의 오른쪽에 있고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방 보면 춘성 6위에서 경복궁을 들어가서 바로 이쪽 북쪽에서 이 동쪽 담장을 지나면 삼청동으로 들어가겠죠. 바로 이곳이 삼청동이 되겠습니다. 뭐 삼청동은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도교에서 세계관이 있습니다. 태청, 상청, 옥청 이걸 삼청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바로 그러한 도교의 삼청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네를 삼청동이라고 이렇게 보통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청동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을 삼청동천이라고 부르고 있고 다른 이름으로는 이곳이 서울의 사부학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균관 바로 아래급에 해당되는 우리 말하는 중등교육관이 되겠죠. 바로 동부, 서부, 남부, 중부학당 바로 이 중부학당이 있다 그래서 이 물길을 중학천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중학천이 이제 청계천으로 합수하는 마지막 다리가 바로 육조대로인 지금의 운종가라고 부르는 종로죠. 종로에 있는 첫 번째 다리 해정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해정교가 있는 그 물길을 중학천 또는 삼청동천이라고 하고 있고 이 삼청동천 위로 올라가면 이 춘성유기에 나오는 창문석교가 등장합니다. 자, 삼청동천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삼청동천에 대한 특별전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 포스터니까요. 그래서 백악에서 해정교까지의 물길 이것을 삼청동천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이 백운동천, 이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백운동천과 그다음에 여기 삼청동천 이것이 이 춘성유기에서는 어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1900년대 이 복귀하기 전에 삼청동천이 있고요. 작은 다리들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첫 번째가 바로 경복궁의 동문인 건축문이 되겠고요. 멀리 우리가 말하는 동십자각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경복궁의 동쪽에서 흐르는 내를 삼청동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창문석교는 여기 북창이라고 있죠. 이 북창은 선해청입니다. 선해청. 선해청의 북창 앞에 이 다리가 보이죠. 이 다리를 선해청 북창이라서 이 북창의 문 앞에 흐른다 그래서 창문석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개가 돼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옛 청구도에서는 이렇게 뚜렷하게 창문석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 자 이제 삼청전 예터로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덕무와 함께 삼청동에 들어갔다. 창문석교를 건너 삼청전 예터를 찾았다. 자, 그래서 삼청전은 도교에서 말하는 옥청, 상청, 태청을 함께 부르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런 옥청, 상청, 태청의 신상을 모시는 전각을 삼청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삼청전의 각각 주인은 원시천존, 영보도군,
태성노고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청전을 관리하는 소격서가 있는데 소격서와 삼청전이 같은 구역에 있는지 아니면 소격서와 삼청전이 좀 떨어져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삼청전 이야기에서는 이 삼청전을 관리하는 소격서라는 관청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격서는 도교의 여러 제사를 관장하던 관청이었는데 바로 조광조, 우리가 살림이라고 부르는 조광조에서 혁파가 됐죠. 그래서 1518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삼청전이 폐허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그냥 건물에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뭐 사라졌거나 아니면 또 어느 때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기록으로 본다면 1518년에 혁파되면서 아마 건물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삼청전 예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소격서 자리와 삼청 자리는 같은 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소격동에 가면 이 소격서 터라고 하는 역사 표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경복궁 바로 위에가 삼청동이고 밑에가 소격동인데 이 소격동은 소격서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행정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로 요 근처에 아마 소격서가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삼청전은 좀 북쪽으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격서에서 삼청전은 관리하지만 같은 구역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춘성유기를 쓴 유독공이 북쪽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가서 삼청전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아래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격서와 삼청전은 좀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청전 예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묵힌 텃밭에 숱한 풀들이 쫙 깔렸고 그걸 스쳐 지나다 보니까 물이 흰 옷에 바지에 이렇게 물들였다 하는 게 첫 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구절입니다. 자, 첫날 두 번째 구절 이렇게 됐습니다. 청장 다식 채명. 청장관 이덕문은 풀 이름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힐이 문지 내가 그것을 풀을 뽑아서 물어보면 무불대자 대답하지 못한 바가 없었다. 그래서 뽑아서 보여준 풀들이 기록하자면 수십 종이 넘었다. 이와 같이 청장관은 박학다식하고 우아하고 멋졌다. 박아라는 게 아는 것도 많지만 멋있었다는 거죠. 남자가 보기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남자들은 이렇게 막 격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짱이라고 하죠. 멋지다. 이것처럼 예전에도 지식이 막 넘쳐나는 사람을 박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만 날이 저물어서 고주 술을 사서 마셨다. 아마 이때 이제 세 분이 어느 집에 가서 술을 쫙 마셨겠죠. 또는 이렇게 쭉 내려오면 바로 거기가 이제 우리가 피막골이 나오죠. 중학천을 따로 내려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피막골에서 막걸리를 사서 뭐 이동문의 집이 탑골공원 쪽에 있었으니까 종로 1가에서 3가까지 걸어가면 충분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 날이 저물자 술을 사서 마셨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우게 되는 1장 2절이 되겠습니다. 1구 2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청장관은 이덕무의 집 이름입니다. 당혼대 원래는 청음관입니다. 우아하게 살면서 세상만사 있고 왜냐하면 서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박학해도 벼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세상에 관심 두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사겠다, 자유자재를 살겠다는 것을 마시름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청아하게 어디에 눈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독야 청청 자유자재로 살겠다 해서 집을 청음관이라고 했는데 연암 박지원이 담연정 그 정자죠. 거기에 이제 이 정자를 만든 일을 기록한 걸 담연정기라고 하는데 담연정기에
도화청장이라고 하는 도화청장입니다. 여기라는 그래서 이 도화와 청장이라는 두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걸 들은 이덕무는 당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도화와 청장은 뭐냐? 도화라는 것은 도라는 해집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물기를 해준다는 것은 먹기 위해서 막 지렁이 같은 거 잡기 위해서 막 지륵탕이든 뭐 더러운 물이든 관계없이 거기다 주둥이를 받고 막 회저으면서 먹이를 막 이렇게 잡는 그러한 탐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명리를 탐하는 새, 이른바 사다새라고 부르는 책이죠. 사다새라고 부르는 새를 바로 도화라고 불렀고 또 여기 해오라기는 그냥 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먹이가 올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는, 그래서 명리를 초월하고 실리를 쫓지 않으면서 넉넉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새. 그래서 다른 말은 하늘을 믿는다. 그래서 신천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청장을 해오락이라고 불렀습니다. 해오락의 다른 이름이 청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독공은 자신이 서자인 신분에다가 그래도 이렇게 너무 바쁘거나 또는 불이 나게 어떤 걸 추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겠다 해서 청장을 당으로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유득공이라든지 이덕무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벼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책을 사고 골동품을 감상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시국을 토론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똑똑하죠. 그래서 책만 보는 바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책에 푹 빠져 있는 선비 뭐 이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책만 보고 있지만 이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아죠. 그래서 이것을 독서 만리행위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가지 않아도 만리를 간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그 다큐 드라마로 간서치 열전이 한번 방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책으로 단행본으로 책만 보는 바보라는 이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바로 청장관 이덕무를 주인공을 한 책과 다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선 지식인 독서노트에 보면 청장관 전서에 간서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서치전을 보면 남산 아래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어눌하여 말을 잘하지 못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간서치전은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봐도 괜찮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덕무는 박제가, 유독공, 서이수와 함께 정조 임금에 의해 발탁돼서 규장각 검소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검소관이라 합니다. 시기는 1777년이고요. 이덕무, 박제가, 유독공, 서이수 네 명이 검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소가들은 말은 검사라는 게 이제 책 같은 거 좀 먹고 이러면 그 좀 먹은 데를 이렇게 메꾸고 찢어지면 고치고 떨어져 나가면 새롭게 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원래 내용을 기입하고 그게 이제 주 하는 일이지만 정조 임금이 검소관을 둔 것은 수많은 책 가운데 개혁과 관련된 또는 왕권 강화와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사례를 찾아서 정조가 꿈꾸었던 개혁을 돕는 그러한 신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규장각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검소관으로 활동했던 네 명,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덕무다. 청장관 이덕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장관이 수많은 선배, 스승님, 후학들과 나누었던 글 또는 편지 이런 것들을 모은 것이 청장관 전서입니다. 오늘날 실학사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청장관 전서는 그의 아들 이광규가 이덕무의 저수를 모아서 33책 71권으로 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백탑파라고 부르거나 북학파라고 부르는 탑골공원으로 중심을 해서 개혁을 꿈꾸었던 그 사람들의 일생을 우리가 전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청장관 전서입니다. 바로 유독공의 호인 청장관 그리고 그가 남긴 신문집. 자,
이 번역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요. 구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구 2절 청장관은 풀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뽑아서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하는 게 없었다. 그것을 기록하자면 수십 종이 되었다. 이와 같이 청장관은 박학하고 멋이 넘쳐 흘렀다. 날이 저물어 술을 사서 마셨다. 이렇게 해서 제1구 1절과 2절을 풀이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튿날 남산에 올라가서 보았던 서울의 풍광과 경관 등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춘성육이 제1회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전학당 제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관심 있으시면 전통놀이 TV나 미래학교 TV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